좋아요와 구독. 아시죠? 나 진짜 너무 힘들었어. 날씨도 날씨거니와 일단 여러분 들어보소 진짜. 진짜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어. 일단 내가 언제 처음 서울에 올라갔었죠? 1박 2일로 처음 서울 올라갔었죠. 24, 25로 올라갔는데 한 번 실패를 했잖아. 계약이 불발이 났잖아요. 또 이제 마음이 너무 급하잖아. 당장 8월 말에 이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뭐 안심 전세 대출에 대해서 진짜 일자 무식인 상태로 올라갔다가 그 얘기를 듣고 그게 이제 대출 심사가 떨어지려면 한 2주 정도 걸리거든요. 그게 시간이 너무 걸리다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조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러고 나서 바로 부산 와가지고 바로 올라갔잖아요. 화수목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화수목뿐만이 아니라 난 더 있을라 그랬어. 계속 안 구해지면 오늘도 원래 더 있고 토요일 일요일 계속 있을라 그랬거든. 근데 다행히 진짜 극적으로 어제 계약이 되고 어제 바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킬 수가 있었는데 그 중간에도 우여곡절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이게 부동산 총 만났던 부동산이 5개. 처음에 이제 내가 마음에 들었었는데 이제 빠다리가 난 집 있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이 되게 열심히 연락을 주시더라고. 물론 뭐 장사지 장사하려고 하셨는지 아니면 뭐 나를 도와주시려 하셨는지 아니면 계약 빠다리 난 거 미안해서 그러셨는지 아무튼 연락 되게 열심히 오시고 많이 봐주셔서 아무튼 거기랑 뭐 여러 군데 이렇게 보고 내가 알아본 데가 한 3군데 정도 되고 친구가 이제 소년벚꽃이가 좀 이렇게 알아봐 준 데가 이제 2군데인데 2군데는 은평 쪽이었어. 친구 집이 은평이다 보니까 은평에서 딱 이렇게 알아보는데 첫날에 난 진짜 별 기대 안 가지고 있었거든. 근데 첫날에 은평에 갔는데 처음에 보여줄 집이 좀 외진데 있대. 외진데에 또 산 좀 올라가야 된다는 거야. 좀 위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 기대 안 했어. 별 기대 안 했는데 갔는데 있잖아요. 그 바닥 타일이 뭐라 그래? 대리석 비스끄무리한 타일로 깔려 있고 내가 좋아하는 탑층이고 그 뒤가 이렇게 거실 뷰가 산이더라고. 너무 좋잖아. 투룸이었고 가격이 얼마인 줄 알아요? 1억 6천인 거야. 그러면 이제 전세 대출을 받고 내 보증금은 한 1600 들어가겠지? 1600에 이자가 진짜 너무 싼 거야. 은행 이자가 한 달에 진짜 20 얼마 주고 30만 원 채 안 되는 돈을 주고 살 수가 있는 곳인 거야. 그래서 컨디션도 너무 좋았고 난 신축을 되게 많이 찾는데 컨디션이 너무 좋았어. 그래서 여기 해야 되겠는데? 이러면서 첫날에 나 개이득인데 첫날에 이렇게 좋은 집을 발견했는데 여기 해야겠다 하려고 딱 하는데 또 그 소개해주는 아주머니가 다른 집도 보여주고 싶다는 거야. 조금 이제 가격대가 있는 집을 좀 보여주고 싶대. 알아 놓으셨대. 그래서 어떻게 알아 놓으셨다니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갔죠. 거기에 막 3룸이더라고. 근데 난 솔직히 3룸이 필요하지가 않잖아요. 어차피 천년만년 혼자 살 건데. 그리고 일단 쫓아갔는데 영 아니더라고. 집도 너무 과하게 넓고 또 너무 좀 뭔가 구옥의 그런 맛이 너무 나고 그리고 가격 차이도 너무 크게 나고 해서 여기도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어쩌지 저쩌지 하다가 전집으로 그냥 계약을 완료하고 이제 마음 편하게 좀 서울에서 놀다가 내려오려고 그러려고 이제 그 아주머니한테 그냥 첫집 계약하고 싶어요 해서 딱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이에 그 첫집이 나간 거야. 진짜 무슨 내 친구랑 막 얘기하면서 진짜 요정의 집이라고 불렀어. 완전 산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정말 나는 거기 처박혀서 정말 나오지도 않고 너무 괜찮은 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싸잖아요. 요즘 투룸 전세 어떻게 1억 6천에 나와 그 은평구에. 근데 내가 그 딴 집 보고 있는 새에 나간 거야. 와 진짜 나 너무 억울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 2개 집이 빠다리가 났어요. 그러고 나서 좀 뭔가 심적으로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일단 뭐 어떡해. 그래서 숙소 이제 예약해 놓은 대로 갔어요. 숙소가 있잖아요. 저 동대문에 있는 데인데 내가 숙소 그 잡는 어플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이렇게 그 올라가기 전에 잡아놨어. 2박을 잡아놨는데 그 보니까 되게 겉도 번지르르하고 속 그것도 그 구조도 되게 번지르르하고 괜찮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 좀 있으면서 좀 이렇게 방송도 키고 서프라이즈로 그렇게 해야겠다. 너무 이쁘네 이러면서 예약을 해서 그렇게 싼 거야. 근데 코로나 때문이라고 해도 너무 싼 거야. 2박에 45,000원인 거야. 바로 잡았지. 잡아서 진짜 마음 너무 안 좋은 상태로 은평에서 부랴부랴 또 동대문까지 왔어. 일단 체크인 하려고. 이름이 호텔이야.
뭐뭐뭐 호텔인데 입구에 딱 이렇게 되게 막 시장통에 있더라고. 이렇게 딱 갔는데 이렇게 하니까 야, 웬 호텔 델루나 더 다 쓰러져가는 호텔 델루나가 있는 거야. 막 겉에가 진짜 완전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거야. 굳이 내가 봤던 그 겉에가 이게 아닌데. 딱 갔어. 그 출입문으로 갔어. 근데 잠겨 있대. 그 시간에. 그때 내가 좀 일찍 2시 체크인인데 내가 1시쯤에 도착을 했단 말이야. 근데 문이 잠겨 있어. 뭐지? 어떤 분이 이렇게 내려오시는데 좀 이렇게 외형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좀 이 숙소에 오래 계시는 분 같았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누추 장기빵 손님이신데 아무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맨발에 슬리퍼를 신으셨는데 발이 완전 막 되게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위생 상태가 너무 안 좋으신 분이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막 이렇게 문을 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이분이 손님이신가 하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이제 그분이 계속 이렇게 혼잣말을 하시더라고. 막 손에는 샴푸통 같은 거 이렇게 들고 계시고 막 이렇게 막 혼잣말을 하시면서 사람 없어요? 이러는 거야 나한테. 난 문 열렸으니까 일단 들어갔지. 들어갔는데 이 사람 없어요? 이러는 거야 나한테. 내가 어떻게 알아? 네 없나 본데요. 그러니까 전화 좀 해봐요. 이러는 거야. 여기 앞에 전화번호가 써있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했지. 전화를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보래. 그리고 뭐지 하고 그 아저씨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어. 이러고 계속 이러고 계시더라고. 그러더니만 갑자기 밖에 나가시더니만 그 쓰레기를 버리려고 이렇게 쓰레기를 모아둔 데가 있었는데 쓰레기를 갑자기 이렇게 뒤지시는 거야. 갑자기 이렇게 쓰레기를 뒤지시더니 그 누가 이렇게 먹다 남은 우유를 이렇게 안에 있는 채로 이렇게 버린 거를 꺼내서 종이컵에 이렇게 따라서 마시는 것까지는 못 봤어. 내가 이렇게 돌렸어 그냥 안 보려고. 이렇게 따르시더라고. 그래서 뭐지 여기 귀곡산장인가? 막 이런 생각하다가 그 카운터 보시는 분이 왔어. 근데 카운터 보시는 분 되게 친절하시더라고. 아직 출근 시간이 안 되셨던 것 같아. 그래갖고 뭐 오셨길래 제가 조금 일찍 왔다고. 원래 2시 체크인인데 좀 일찍 왔다고. 그러냐고. 지금 아직 청소하고 있을 테니까 저기 올라가면 휴게실 있으니까 거기 앉아 있으래. 그래갖고 올라갔어. 난 호텔이니까 휴게실도 있나 보다. 몇 층에 올라갔어. 올라가서 그 휴게실을 들어가려 하는데 막 되게 소리가 들리는 거야. 누가 있어. 인기척이 있는 거야. 일단 나는 혹시나 막 이게 건물 관리인 분이신가 아니면 뭐 주인분이실 수도 있으니까 뭐 휴게실 가라 했지만 여기가 휴게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일단은 되게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딱 고개를 내밀었는데 그 파자마 그 뭐라 그래야지 원피스 잠옷이라 그래야 되나요? 원피스 잠옷을 입으신 여성분인데 거기 취사가 되더라고. 거기서 라면을 이렇게 끓이시다가 나 이렇게 딱 보신 거야. 그래서 저 여기 잠깐 쉬어도 될까요? 그러니까 하면서 계속 라면을 끓이시는 거야. 나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 원래 그런 거 별로 안 무서워하거든? 근데 분위기가 너무 이상한 거야 그 호텔이. 그래서 막 이렇게 라면을 막 끓이시는 거야. 그러더니 막 앉아 있었지. 막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이렇게 앉아 있었어. 그 앞에 그 쓰레기통 뒤지시던 아저씨가 이렇게 또 올라오시는 거야. 올라오시더니만 막 내 옆에서 막 뭘 자꾸 이렇게 털어. 여자분이 이렇게 라면을 끓이고 계신데 그 앞에 막 서랍 같은 게 있었거든? 그럼 좀 얘기를 하고 서랍을 열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여자분 부딪힐 수도 있잖아. 근데 막 얘기 없이 막 열어. 막 그 여자분은 또 막 이러면서 막 피하시고. 너무 괴기스럽잖아. 진짜 좀 쿵푸었을 그런 분위기였어. 진짜 레알. 되게 막 은둔 고수분들 같은 거야. 아무튼 막 뭐 서로 의사소통도 없이 막 팡 열고 막 그 여자는 팡 피하고 막 난리도 아닌 거야. 와, 나 좆됐다. 나 여기 진짜 나 여기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 여기 너무 무섭다. 그렇게 막 얘기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이렇게 환불을 해서 좀 나가고 싶었어. 막 이렇게 찾아봤지. 취소할 수가 없냐.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 금액을 못 돌려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뭐지? 그래가지고 일단 한창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카운터 모시는 분이 올라와서 열쇠를 들고 오시더라고. 그래서 청소 다 됐다고 들어가시라고. 들어갔는데 난 되게 더러울 줄 알았어 솔직히. 근데 깨끗하긴 하더라고. 나름대로 깨끗하긴 한데 되게 괴기스러웠어 분위기가. 아무튼 들어가서 딱 이렇게 침대에 딱 걸터 앉았는데 내가 너무 서러운 거야 진짜. 내가 너무 거기 되게 평도 좋았어. 평도 좋았는데 너무 서러운 거야. 그래가지고 내 자신이 너무 처량하고 있잖아. 방송도 못 키겠고 이런 상황에서 너무 막
마음이 안 좋은 거야. 두 번째 집 그 은평구 집도 그렇게 한 번에 빡 빠달이 나고 막 이러니까 내가 너무 막 초라하고 내가 너무 모르고 올라왔고 내가 너무 바보 같고 막 이런 거야. 그러면서 또 어떻게 또 알아봐야지 계속. 그래서 또 알아보러 이제 강서구 쪽으로 이렇게 넘어갔어. 강서구 쪽이 빌라가 많아요. 강서구에 그 아저씨 그 원래 그 첫 번째 집 빠다리 난 그 아저씨네랑 또 이제 블로그 같은 거 이렇게 찾아보니까 제일 설명 잘 돼 있는 블로그가 하나 있었어. 결국 그 집이랑 계약을 했어요. 되게 친절하게 돼 있는 거야. 내 실보증금이 얼마가 들고 뭐 이 집을 계약했을 때 그리고 이 집은 프리랜서가 되고 뭐 이 집은 프리랜서가 안 되고 그랬을 때는 이자가 얼마 나가고 막 이런 게 다 써져 있는 블로그가 하나 있어요. 거기 또 이렇게 알게 되고 하면서 집을 진짜 많이 본 것 같아. 막 그 아저씨도 포기 안 하고 계속 보여주시고 여기서도 계속 찾아주시고 그러면서 나도 다른 동네도 더 알아보려고 저기 관악구 쪽 금천구 쪽 알아보려고 거기도 부동산 하나 컨택해놓고 막 이래서 세 군데를 막 왔다 갔다 관악 신림 뭐 화고 까치산 막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계속 봤어요. 계속 보다가 이제 집이 총 두 개로 가닥이 잡힌 거야. 하나는 이제 그 아저씨가 소개시켜 줬는데 가로공원인가 무슨 서울 무슨 호수공원에 보면은 뭐 가로공원이 있어요. 뭐 거기 그 집에 하나 그리고 이쪽 그 친절한 부동산에서 저기 방화 알아요 여러분? 5선 끝자락 방화에 있는 집 하나 이렇게 일단 두 개를 마지막으로 남겨놓고 이제 관악구에 갈 차례였어. 그러니까 이 그 두 집이 어떤 집이냐면 이쪽 집은 이제 위로 비행기가 다이렉트로 이렇게 날아가는 집이야. 진짜 가까이서 보여. 나 처음 봤어. 그리고 일단은 그 첫 번째 집에서 이 아저씨한테 당한 게 있다 보니까 아씨 여기도 프리랜서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일단 의심의 그게 있었어. 근데 이제 두 번째 집은 그 친절한 부동산에서 해주신 데인데 방화예요. 근데 방화는 진짜 완전 끝자락인데 요즘 좀 마곡지구 있잖아요. 마곡지구랑 덧붙여서 방화가 되게 개발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하고 난 방화라길래 김포공항 바로 옆이잖아요. 그래서 더 시끄러울 줄 알았는데 비행기가 그쪽으로 안 지나가고 이렇게 신월동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더라고. 그런 집을 보여주겠대. 일단 둘 다 탑층은 아닌 거야. 난 탑층을 너무 원했거든. 그래가지고 일단 갔는데 그 살고 계신 분이 주인분이시더라고. 근데 여자분이신데 되게 젊으셔. 그 옵션들 있잖아요. 근데 주택 빌라 전세의 옵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막 옵션이 되게 많아. 막 무슨 김치 냉장고에 무슨 뭐 건조기도 있어요. 세탁기, 냉장고 뭐 다 있어. 근데 그거를 다 두고 가신데 알고 보니까 그 살고 계신 분이 집주인이더라고. 되게 젊으신데 집이 있으시더라고. 더 이렇게 더 큰 집으로 가신다고 그런 것들은 다 두고 가신다 카대. 그러냐고. 그러고 말았어. 일단 요 두 집은 가격이 같아요. 보증금이 같아요. 동네도 되게 조용하고 괜찮더라고. 그래서 괜찮네요 하면서 요 두 개로 이제 마음을 가닥을 잡아놨는데 이제 신림 쪽에도 컨택해놨다 그랬잖아요. 그 시간이 돼서 이제 그쪽으로 넘어갔죠. 거기도 기대 안 했어 솔직히. 신림 쪽도 기대 안 했는데 막 한두 개 이렇게 보여주는 게 되게 별로였거든. 근데 마지막에 독산동 쪽에 하나를 보여주는데 탑층이고 막 무슨 막 잔디들이 보여. 다 뚫려 있어. 너무 괜찮은 거야. 가격도 보증금 자체로는 그 두 집들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 여기 괜찮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여기로 마음을 정했었어요. 독산동에 탑층에 여기를 마음으로 정했었어요. 그래서 계약을 할 생각으로 여기 계약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그 두 번째 집 풀옵션도 너무 좋았는데 여기는 근데 옵션이 아무것도 없어. 여기 해야겠다. 옵션이야 뭐 내가 싼 거 사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해야겠다라고 여기 계약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왜 그랬냐면은 그 전 집도 좋았어요. 두 번째 집도 너무 좋았어요. 옵션도 되게 많고. 근데 바로 앞집에 개를 키우는 거야. 내가 여기 이 집에서 너무 당해봤잖아요. 개 때문에 고생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근데 뭐 생각보다 그 문 열 때 막 와발와발발 거리더라고. 그래서 집 구경할 때는 막상 개소리는 못 들었는데 아무튼 앞집에 개가 있어. 너무 그게 신경 쓰여갖고 그냥 이 집 해야겠다, 독산동 해야겠다 하면서 얘기했죠. 이 집 계약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이제 안심전세 대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받으실 분들은 아시게 되겠지만 은행이 되게 정해져 있어요. 몇 개가 있는데 대부분을
이거는 이제 부동산에서 부동산 자체 내에서 이제 이게 연결돼 있는 그 분이 있어. 계약을 이제 진행을 하려다가 이제 그분 집주인분이 퇴근을 하고 한 몇 시간 후에나 계약을 할 수 있대. 그래서 멍 때리면서 난 이제 뭐 하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생각 없이 여기 그래서 이자는 한 달에 얼마 내야 돼요? 이러니까 막 이렇게 계산을 때리더라고. 근데 55만 원 정도 될 거라는 거야. 물론 투룸에 55만 원 내고 한 달에 사는 거면 괜찮죠. 왜냐면 난 지금 뭐 원룸 막 오피스텔 막 이런 거 막 2천에 막 60 주고 뭐 그럴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좀 뭔가 듣고 나니까 좀 그런 거야. 이자를 55만 원? 은행에다 내가 55만 원씩을 줘야 된다고? 막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뭔가 쎄해가지고 나와서 그 두 번째 부동산에 전화를 했죠. 여기는 이율이 금리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자 어느 정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32만 원이래. 32만은 33만 원? 그 정도래. 두 번째 집이 이자가 30만 원 초반대고 내가 마음에 들었던 이 세 번째는 이자만 50만 원이 넘는 거야. 그건 진짜 한 달에 내는 돈이 막 20만 원씩 막 이렇게 차이가 나노니까 나도 이제 고민이 되는 거야. 처음에는 50만 원 뭐 낼 수도 있지. 그래서 내가 이제 소년복꽃한테 전화했어. 야, 이 두 번째 집이랑 세 번째 집이랑 내가 이렇게 고민이 되는데 세 번째 집은 내가 너무 마음에 드는 집인데 대신 옵션이 아무것도 없고 근데 월 이자가 50만 원이다. 근데 두 번째 집은 좀 조용한 주택가에 있기는 한데 뷰가 그렇게 엄청 좋은 편도 아니고 탑층도 아니고 그 대신 옵션은 어마무지하다. 근데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앞집에서 개를 키우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소년복꽃이 갑자기 욕을 막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막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내가 굳이 50만 원씩 주고 살 이유가 없게 느껴지는 거야. 막 이제 막 친구는 막 이렇게 욕을 하는 거야. 너는 정신머리가 썩어 빠졌다고. 어차피 남의 집 2년 사는 건데 이쁘면 얼마나 이쁘고 그 집은 싼 데다가 옵션까지 준다는데 너는 그렇게 말 안 들을 거면 네가 알아서 처하라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 두 번째 집 해야겠다. 그래서 세 번째 집 부동산한테 여기 이자가 너무 세다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나한테 무슨 뭐 300만 원 이자 지원을 하겠다는 거야. 300만 원 이자 지원을 한대. 근데 그 얘기 하기 전에 그 두 번째 집이 나갈까봐 바로 전화를 걸었어. 그 부동산 나오면서 바로 전화해서 거기 계약할게요 그렇게 얘기하고 거기서 이제 그 보증금 가계약금 넣어달라길래 가계약금을 줘버렸어. 가계약금 넣어버리고 여기는 이제 손절을 쳤는데 갑자기 문자로 날라온 거야. 300만 원 이자 지원을 하겠대. 야, 별게 다 있어. 근데 어떡해. 난 이미 여기다 얘기를 해놨고 300만 원이면 계산을 때려보니까 월 이자를 한 38만 원 정도 생각하면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50만 원 초반대가 30만 원으로 떨어지더라고. 근데 뭐 어떻게 계약을 해버렸으니 가계약금을 줘버렸으니 어떡해요. 그래서 그냥 됐다 하고 그냥 두 번째 집을 간 거지. 그래서 결국에 이제 두 번째 집 방화 집이랑 계약을 했어요. 결국에 방화로 결정이 됐고 근데 되게 주변 환경이 좋기는 좋아. 그 앞집에 개만 빼면은 주변 환경이 되게 조용하고 그리고 앞에 바로 한강 있고 뒤에 바로 산이고 배산 임수의 지역이에요. 그리고 교통도 딱히 생각해보면 그렇게 그냥 뭐 1시간 내로는 어디든 가니까 방화의 2년 전세가 이제 돼버렸어. 근데 이게 이제 계약할 때도 지금 문제가 되게 많았어. 나 내려오는 그날까지 스트레스 받았던 거 알아요? 아무튼 계약을 하는데 그 젊은 여성분께서 이렇게 오셨어. 그 집주인분께서 되게 인상도 좋으시고 우리 누나 같아. 인상도 좋으시고 그래서 막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지나가는 말로 그러니까 나는 그 말은 했어. 되게 장롱이 되게 좋은 게 있는데 너무 커. 근데 그것도 두고 가신다는 거야. 장롱이 되게 커요. 근데 나는 좀 방을 넓게 쓰고 싶어가지고 방 2개 넓게 하고 그렇게 쓰고 싶어가지고 장롱 내가 왜 요즘 그런 거 많잖아. 장롱인데 쇠 철봉만 있고 문 없고 싼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나 해놓고 좀 방을 넓게 쓰고 싶다 이렇게 해서 그냥 장롱은 가져가시고 그리고 김치냉장고 솔직히 혼자 사는데 김치냉장고가 무슨 소용이야. 그래서 김치냉장고도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중개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어.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난 그게 다 얘기가 끝난 줄 알았지. 그냥 나는 뭐 이제 세탁기, 냉장고, 뭐 건조기, 에어컨 막 이렇게만 받고 들어가는 줄 알았어.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제 그 부동산도 한 부동산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집주인 측 부동산이 또 따로 있대. 그래서 다 같이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우리 부동산 측에서 되게 바빴어. 서류 떼느라고 이렇게 바빴는데 갑자기 집주인분이랑 집주인 측 부동산이랑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옵션은 뭐 어떻게 하실 거냐고 막 둘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난 그냥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그 집주인분이 근데 필요 없다고 하시길래 필요 없다고 하시던데요?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무슨 소리지?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일단은 계약이 끝났어. 계약이 다 끝나고 아유 뭐 여차저차 잘 살아보세 하고 헤어졌어. 다 빠빠이 했는데 그 숙소에 들어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야. 혹시 내가 다 필요 없다는 식으로 지금 알고 계신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내가 혹시 몰라서 그 집주인분한테 연락을 드렸어. 혹시 몰라서 집주인분한테 그 두고 가신다는 그 뭐랑 잘 쓰겠습니다. 근데 제가 뭐 김치 냉장고랑 장롱은 필요하지가 않을 것 같아서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그 집주인분이 저 부동산 측에서 들으니까 다 필요 없다고 하셨다던데? 이러는 거야. 다 필요 없다고 하셨던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제가 알아볼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왠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나도 바로 우리 측 부동산 분한테 전화를 드렸어. 집주인분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이냐. 나는 김치냉장고랑 장롱만 필요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냐. 그리고 그 선생님 중개사 선생님도 분명히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냐. 그거 아니었으면 저 이 집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동산 중개 선생님도 너무 놀라시는 거야. 구두 계약도 분명히 계약이고 그리고 그 중개 선생님이 막 그런 게 있을 때는 다 녹음을 하신대. 되게 꼼꼼하시지. 이게 여성분들이 하는 부동산이거든. 여성분들 이제 세 분이 하시는 부동산인데 되게 꼼꼼하시죠. 녹음 다 해놨다. 이거 말도 안 된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집이 내가 진짜 집 구할 때 급하게 나온 집이거든. 이거 어떻게 나왔냐면 원래 다른 신혼부부분이 들어갈 집이었어. 근데 그 신혼부부분들이 대출이 거절이 뜬 거야. 대출 거절이 돼서 계약이 취소가 된 거야. 난 거를 이제 내가 바로 이렇게 들어간 건데 그때도 분명히 옵션을 두고 가신다 하셨고 그 중개 선생님이랑 나랑 이렇게 집 볼 때도 분명히 옵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무슨 소리냐. 그래서 그 중개 선생님이 내가 얘기를 해보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얘기가 끝나고 이제 그 집주인분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결국에 얘기했다, 두고 가는 걸로 얘기 끝났다, 이렇게 집주인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거를 내가 안 물어봤으면 진짜 X될 뻔한 거야. 연락을 안 드렸으면 진짜 다 날라간 거지. 내가 또 다 샀어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그것도 그렇게 일단락이 됐어. 근데 너무 이제 스트레스가 받은 상태야. 스트레스 받지 안 받겠어요? 아무튼 뭐 이렇게 계약 다 됐으니까 이제 다음 날에 끝이야. 내일 내려오는 날이야. 부산 이제 내려갈 생각으로 이제 계약도 끝났겠다. 이제 대출 심사 알아서 이렇게 넣어주신다고 하셨고, 네, 다음 날 이제 확정 일자만 받아 놓으래. 확정 일자를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확정 일자는 뭐 그 동사무소에 가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사무소에 갔어요. 동대문에서 또 방화역까지 또 빨빨거리면서 갔어요. 빨빨거리면서 가서 확정일자를 받았어. 받고 이제 그 부동산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이제 부동산 선생님은 대출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서 이제 저 부산 내려가도 돼요? 하니까 이제 대출 선생님한테 전화를 받으면 그때 이제 얘기하고 필요한 서류 뭐가 있다 얘기하고 언제 또 내가 또 올라가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언제 이렇게 약속 잡아서 올라오시면 된다 막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끝났겠거니 난 전화만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난 바로 이제 방화역에서 서울역으로 출발을 했어요. 야, 근데 방화에서 서울역 가는 건 되게 빠르더라. 40분이면 가던데. 그 공항철도.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서울역에 도착을 했어. 빨빨거리면서 이제 서울역 도착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전화 받아야겠다, 이제 차 시간 알아보면서 이러고 있었어. 생각보다 빨리 내려가서 다행이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부동산 선생님한테 전화가 오는 거야. 이거 쎄한데. 그래서 받았어. 받아놓으니까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된다는 거야.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된대. 그래서 왜요? 내가 솔직히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계약서를 왜 다시 써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알고 보니까 주소가 되게 골 때리는 게, 이게 집을 지을 때 그런 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가 두 개의 토지에 지어진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건 주소가 어떻게 되냐면 왜 1필지 뭐 이렇게 해서 주소가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두 개의 주소가 집원이 있을 거잖아요. 뭐 만약에 뭐 300의 1이다. 300의 1 토지랑 300의 2 토지에 지어졌어. 그러면은 보통은 그 앞에 번호에 뭐 300의 1 왜 1필지
이렇게 해서 신고가 되는데 이 건물은 특이하게 신고할 때 뒷번호를 해서 신고를 한 거야. 근데 이제 중개사 선생님들은 당연히 앞번호로 그게 그거 보통이니까 앞번호로 신고가 됐을 줄 알았는데 이게 뒷번호로 신고가 됐대네. 그래서 이제 은행 측에서 아 이거 주소 바꿔서 하셔야 된다고 지금 뒷번호로 신고가 돼 있다고 뒷번호로 계약서 다시 작성하시고 확정일자 다시 받으시라고. 나는 이미 그때 서울역에 있었어. 그러면은 또 다시 그 부동산에 가서 또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또 방화역까지 가서 또 확정일자를 또 다시 받아야 돼. 와, 너무 짜증이 나요. 근데 솔직히 부동산 측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부동산도 몰랐을 거니까. 근데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네, 막 내가 이랬어. 너무 내가 그 몸이 너무 안 좋았거든, 솔직히. 막 계속 막 서울 왔다, 막 부산 왔다 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막 그 숙소도 그 모양이고 막 되게 스트레스도 너무 많고 실패한 집도 두 군데나 있고 또 게다가 그 이제 마지막에도 아 이 집 개소리 때문에 나 고생하면 어떡하나 그리고 나 두 번째 집이 아니 세 번째 집이 좀 더 마음에 들었는데 이자 지원 받을 걸 그랬나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이자 지원 받아가지고 그냥 내가 가전제품을 살 걸 그랬나 막 별 후회가 다 들고 막 이러는데 아무튼 올해 어떻게 계약도 끝났고 나는 이미 그 계약 내가 싫다 하면은 계약금 날리게 생겼는데 어떡해요. 에 다시 갔지 뭐 어떡해. 그 얘기하면은 이제 그 부동산 선생님들도 좀 미안하니까 이제 방화 그 거기 주민센터까지 데려다 주고 서울역까지 데려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면서 갔어요. 갔어요. 그래서 가서 결국에 계약서 재작성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또 그 세 분들도 되게 좋으신 분들이야. 그 부동산 여성분들인데 세 분이 두 분이 자매시거든. 되게 꼼꼼하시진 않아요. 여성분들 되게 뭐라 그래야지? 되게 뭐라 그래 진짜 친한 누나 같은 그런 느낌? 뭔가 털털하시고 그리고 되게 나를 동생같이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시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만약에 진짜 동생이었으면 나는 비싼 집 들어가라고 안 할 거라면서 막 그런 식으로 되게 털털하게 잘 말씀해줘. 그냥 인상이 난 되게 좋게 생각이 됐고 나 기분 안 나쁘게 하시려고 되게 노력을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되게 죄송해 하시고 그래서 그냥 여차저차 해서 나한테 이제 식사 같이 하자고 밥 먹자고 이제 선생님 그 세 분도 식사를 못 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 자기네들도. 되게 잘 대처도 해주시고 너무 친근하게 말도 잘 해주시고 그래서 일단락이 되고 이제 나는 서울역 데려다 주시길래 타고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프리랜서라고 말하면 무슨 일을 하시냐고 다 물어보잖아요. 부동산 100이면 100 다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개인 방송 한다고 인터넷 방송 한다고 무슨 방송하냐 다 물어보더라고. 근데 요분들은 세 분 다 여성분이셔서 세 분이 같이 나를 데리고 데려다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본인들 이제 식사도 할 겸 해서 세 분이 다 같이 이렇게 나를 태우고 서울역에 이렇게 가는데 얘기를 되게 많이 나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또 무슨 방송 하시냐고 구독하고 싶다고 보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내가 딱 그 대빵 분한테 딱 보시고 편견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니까 에? 뭐 유튜브 뭐 하냐고 물어봤는데 내가 편견이 있으세요? 하니까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예? 이러더라고요. 저 게이 유튜버예요. 그러니까 편견 없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게이 유튜버예요. 그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정말요?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알려드렸거든. 지금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나중에 보고 계시면 구독 안 끊으시면 제가 홍보할게요. 아무튼 막 이렇게 막 그런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잘 내려왔어요. 잘 내려와서 이제 뭐 어떻게 이제 던져진 그건데 이미 집은 계약이 됐고 뭐 앞집에 일단은 그렇게 일단락이 됐고 저는 방화로 갑니다.